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메로스의 실상과 오디세이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호메로스, 우리가 영어로 호모라고도 하죠. 서양 문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가장 신비로운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의 저자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생애에 대해서는 확실한 역사적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호메로스가 실존 인물이었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호메로스라는 위대한 시인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학자들은 호메로스라는 한 사람이 두 서사시를 모두 창작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호메로스를 한 명의 천재 시인으로 보지만 다른 학자들은 여러 세대의 음유 시인들이 전승한 노래들이 하나의 이름 아래 모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오럴 리터처라고 해서 구비문학의 전승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호메로스는 역사적 인물이면서도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간의 기억과 상상력이 만든 어떤 시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호모라는 시인을 눈먼 시인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전통적으로 호메로스는 눈먼 시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가 정말 시각장애인이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눈이 멀었다는 전설은 육체의 눈 대신 내면의 눈으로 인간과 우주의 진실을 보는 시인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만이라고 하죠. 마음심자에 눈 한자를 써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비유하자면 세상의 욕망을 보는 눈은 닫아버리고 마음의 눈을 뜬 수행자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그는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인간의 운명과 고통을 노래한 사람이다. 우리가 이제 비저블 월드, 인비저블 월드 이런 말 하죠. 보이는 세계, 비저블, 인비저블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호메로스와 오디세이 관계를 좀 보면요. 오디세이아는 오디세이의 이야기란 뜻이죠. 트로이 전쟁이 끝난 뒤 영웅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10년간의 모험을 다룬 서사시입니다. 에픽이라고 영어로 하죠. EPIC. 하지만 이 작품의 핵심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닙니다.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명예욕에 대한 이야기, 긴 항해는 인간 존재의 방황, 바다의 시련은 삶의 고통과 시험, 귀환은 잃어버린 자아와 평화의 회복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구조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전쟁 이야기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현대인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 재밌는 의견은 호메로스는 고대 랩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랩이라고 하는 것은 RAP인데 영어로 막대기로 땅을 친다는 뜻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막대기로 땅을 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 한 사람, 한 전쟁,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흥미로운 점은 호메로스의 시대에는 책이 아니라 입으로 노래하는 문학이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오럴 리터처죠. 음유 시인들이 정해진 운율과 반복되는 표현을 이용해서 긴 서사시를 청중 앞에서 낭송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호메로스는 고대 그리스의 래퍼와 같다라고 할 수 있죠. 현대 랩이 거리의 현실을 말하고 사회의 모순을 비판하며 반복되는 리듬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면, 호메로스의 서사시는 전쟁의 비극을 노래하고 인간의 욕망을 성찰하며 운율을 통해 공동체 기억을 전달했습니다. 따라서 오디세이는 고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서사 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랩이 서태지 아이들의 노래의 랩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랩은 예전에 서영춘 개그맨이 이야기한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런 대사가 있었죠. 그게 일종의 우리나라의 어떤 랩의 원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비교 문학적으로 본 호메로스의 위대성은, 호메로스의 가장 큰 업적은 영웅을 신처럼 만들지 않고 인간의 약함까지 함께 보여줬다는 점입니다. 오디세우스는 강한 전사가 아니라 두려워하고 유혹에 흔들리고
길을 잃고 다시 자신을 찾는 인간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디세이는 불교 수행 과정과 닮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바다를 건너 이타카로 돌아가는 것은 불교 수행자가 번뇌의 바다를 건너 서방 정토로 향하는 모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트로이의 성벽은 인간의 탐욕이고 바다는 인간의 인생의 고통이며 뗏목은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고, 우리가 불교에서는 피 안의 세계, 차 안의 세계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피 안의 세계가 일종의 깨달음에 가는 세계고, 차 안의 세계, 2차자 언덕 안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귀하는 본래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의 실상은 다시 정리하자면 한 사람의 역사적 작가라는 사실보다는 더 깊은 의미를 갖고요. 그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품어온 전쟁과 평화, 방황과 기한, 욕망과 깨달음의 기억을 노래한 인류 공동의 시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 오디세이는 단순한 고대 신화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자신의 삶이라는 바다에서 타고 있는 영혼의 뗏목 이야기로 남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메로스는 눈으로 세상을 본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바다를 본 최초의 시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시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호메로스라는 시인은. 그래서 우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Even Homer sometimes knows라고 합니다. Even 뭐뭐조차도, 호메로스죠. sometimes 가끔, 노드는 졸다인데 s가 붙어서요. 이 작품을 이걸 해석을 하면 호모조차도 가끔 존다는 뜻이 아니라 호모라는 위대한 시인조차도 가끔은 졸면서 쓰는 것과 같은 졸시가 있다, 졸작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호모도 일리아드 오디세이 말고도 여러 작품들이 있지만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명작으로 꼽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호모와 관련된 그런 속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Even a monkey falls from a tree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영문학에서는 이 호모를 내세워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호모의 일리아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